오늘은 마키아벨리의 가장 추악하고 어둡고 금기시되는 실험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와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게 감정을 조종하는 방법을 밝혀줍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한복판 음모와 배신당한 왕들, 그리고 결코 기록되어서는 안 될 비밀들이 난무하던 시대의 말입니다. 어떤 남자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칼과 군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권력전쟁 정치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여성 유혹에 대한 비밀스러운 실험, 즉 숨겨진 관찰 결과를 남겼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분석한 심리 세계에는 소수의 남성만이 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유혹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도 낭만적인 교류도 서로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두 영혼 사이의 순수한 춤도 아닙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유혹은 실험실과 같았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침묵, 그리고 모든 감정적 반응이 하나의 변수이자 계산된 실험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공간이었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보는 곳에서 자신은 구조를, 남들이 환상을 보는 곳에서 자신은 전략을 보았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보통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유혹이 감정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먼저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충동에 휩쓸리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 노예는 결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이끌리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지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략가는 관찰하고 측정하고 계산합니다. 그는 성급한 열정에 굴복하지 않고 돌진하지 않으며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치 연금술사가 미지의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분석하듯 여성의 감정 구조를 해부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매력이 마법이 아니라 인과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력은 적절한 자극에 대한 감정체계의 반응입니다. 강렬한 시선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적절한 침묵은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부재는 욕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남자는 여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고 믿습니다. 마키아벨리적인 남자는 이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더러운 실험에서 참여자가 되기 전에 침묵하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연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특정 어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유형의 남성에게 가장 매력을 느끼는지, 어떤 몸짓이 그녀의 관심을 끌고 어떤 몸짓이 그녀를 멀어지게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자는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패와 영향력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유혹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감정의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공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모든 말은 마치 악기처럼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말하느냐입니다. 유혹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절제된 존재입니다.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의 강렬함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남자의 힘은 그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자극이 도구가 되는 실험에서 절제는 행동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동안 마키아벨리는 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간절히 바라는 동안 그는 그 간절함이 어떻게 감정적 역학을 바꾸고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약화시키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실험실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유혹은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빨리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관찰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가늠하며 감정적 반응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의 실험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정확성이 아니라 냉정함이었다. 그는 감정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랑이나 욕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이 처음부터 개입하면 실험의 본질을 흐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비로소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 감정을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감정을 허용할지 결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은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남자는 혼란을 야기하고 관찰하고 행동하는 남자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선택받기만을 기다리는 남자는 공허함에 머물 뿐입니다.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남자는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유혹이란 여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느끼기 시작하는 욕망을 스스로 정당화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유도된 욕망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다음 원칙, 즉 불확실성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마키아벨리의 논리에서 유혹은 확신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며 심오한 토대, 즉 불확실성에 기반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확실성은 마치 소리 없는 불꽃처럼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간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하거나 끈질기거나 항상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의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상상력을 일깨우는 자석이며 상상력은 모든 욕망의 근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것을 즉시 제공하는 남성은 쉽고 지루하고 투명하게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감정적 투명성은 유혹자가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입니다. 신비로움이 없으면 긴장감도 없고 마음이 채워 넣을 이야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부재 무관심 또는 흥미 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교한 감정 조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드러냈다가 숨기고 드러내고 침묵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계산된 방식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여자는 모든 답을 주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드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다. 그녀가 당신을 해독하려 애쓸 때, 당신의 침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의 존재가 어떤 인상을 남길 때 매력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녀로 하여금 그 인상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할 때 불확실성은 힘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허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의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감정적 충만함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불확실성은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변덕스럽게 사라지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값싼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의 이미지, 즉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남자의 이미지와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가 물러섰을 때 그것은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기록에 따르면 욕망은 강렬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렬함에 대한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사회 실험을 통해 모든 타고난 유혹자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집착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다정하다가 다음 날에는 차분해질 때 남자가 자신에게 끌린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 남자의 관심을 감지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녀가 느끼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바로 불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지혜롭게 키워나간다면 그녀를 남자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또한 언어의 숙달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지나치게 설명하지 않고 정당화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차분하며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불안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사람은 수수께끼가 되고 수수께끼는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나친 불확실성은 무관심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심은 균형에 있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강렬한 시선 뒤에는 지혜로운 침묵이 친절한 행동 뒤에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 이 감정의 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내면의 과정을 촉발하도록 정교하게 짜여진 안무였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더라도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상상하게 하고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게 하고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묻게 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힘이 실립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녀가 해석하는 동안 당신은 영향을 미치며 그녀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존재감은 과장된 행동이나 허황된 약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미묘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불확실성은 마키아벨리의 다음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상호작용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통제하라. 모든 일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 마키아벨리의 비밀스러운 유혹 실험에서 그는 여성을 관찰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움직이는 환경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거의 모든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유혹은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데이트 신청을 수락하거나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른 시점, 즉 인식이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공간 당신이 다가가기도 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에 대한 생각이 형성되는 바로 그 순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군주라면 전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않고서는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가 불가피하다면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싸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기 위해 게임에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를 이미 제거한 상태에서 게임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보다 당신을 선택하도록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그녀의 관심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설계한 상황에서 그녀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도록 하십시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조작이 아니라 인식을 전략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남자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이미 게임이 시작된 후에 관심을 보이거나 자신은 이미 시작된 게임에 그저 또 다른 참가자 중 한 명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약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남자는 이미 다른 자극,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로 형성된 감정체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므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여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상황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도록 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조작을 통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아닌 매력적인 가능성의 대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관심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략적인 부재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유혹은 행동이 아니라 아우라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는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조용히 읽어내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실험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섰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물리적인 존재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착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심리적 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틀 맥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가장 강력한 사상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보는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하는 것에 끌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그에 대해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조종하는 것은 그녀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매력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조종하는 것은 그 매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여자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욕망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여자가 당신을 희소하고 가치 있고 절제되고 까다롭고 감정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면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의 마음은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정당화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치에서 인물이 접근하기 어려워질 때 발생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더욱 강렬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희소성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는 가치를 창출하며 가치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유혹은 접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잘 계산된 거리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남자가 상황의 세 가지 요소, 즉 자신의 리듬 강렬함, 그리고 접근 가능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리듬이란 그녀가 당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도록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그녀의 마음속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강렬함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과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닫았다가 조금 열고 다시 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접근 가능성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당신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마키아벨리가 말한 선택의 환상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해서 당신에게 다가갔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마련해 놓은 감정적 토대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후의 모든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단순한 메시지도 강렬하게 느껴지고 짧은 눈길조차 깊은 울림을 주며 침묵은 계산된 듯합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맥락에 의해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시작 전에 승리한다는 것은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수준의 전략은 자기 통제를 통해서만 효과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조를 잃지만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짜여진 토대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데 이는 마키아벨리의 실험에서 다음 원칙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상황을 조작하면 여성은 당신의 침묵 멈춤 부재 그리고 존재를 가치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집착 욕망 그리고 당신이 다른 모든 남성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생겨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마키아벨리 법칙, 즉 절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제대로 구성된 상황에서 절박함은 당신의 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성의 자기 통제라는 최고 원칙으로 직결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절박함을 드러내는 남자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힘을 포기하는 감정적인 존재가 된다고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유혹은 말이나 몸짓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자신의 내면의 갈망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욕망이 매력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신비로울 수 있는 것을 애원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만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실패한 남자들, 끈질기게 구애하는 남자들,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들,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남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랑받기도 전에 자신의 힘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몸짓 답장을 기다리는 초조함 그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충동 그녀가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기도 전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보이지 않는 가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옷이나 돈으로 드러나는 가난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입니다. 감정적인 가난은 남자를 공허하고 궁핍하게 한 번의 눈길이나 메시지 한 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본질까지 바꾸려 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남자에게는 어떤 여자도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열한 실험의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바로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되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베풀지만 거지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 베풀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차이에서 유혹의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충동을 제어하는 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충동에 굴복하는 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최고의 원칙은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다. 마키아벨리는 절대적인 냉담함이 유혹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냉담함은 남자를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 없는 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은 선택적인 존재감, 즉 관심과 거리감 접근 가능성과 신비로움 사이에 완벽한 균형 여성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느낌이야말로 여성 욕망의 근원이다.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자신을 택하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느낌.
바로 이 지점에서 실험은 더욱 심오해진다. 욕구는 예측 가능하고 자동적이며 어린아이 같다. 반면 자기 통제는 불안하면서도 매력적이고 사람을 사로잡는다. 남자가 답을 간절히 바라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충동에 휩쓸리지 않을 때 여자는 그에게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전략적 부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하기 전에 지형을 분석하는 장군처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적을 분석하지 않고 공격해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고 전략 없이 징역해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는 마키아벨리가 필수적이라고 여긴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여성이 감정적으로 주도권을 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가 관심을 구걸하지 않을 때 여자는 관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말을 쏟아내지 않을 때 여자는 침묵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허기를 드러내지 않자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실험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유혹은 더 이상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녀가 필요가 아닌 지혜에서 비롯된 스스로 만들어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아가는 춤과 같은 행위가 됩니다. 존재감과 거리감, 고요함과 열정 사이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다음 마키아벨리적 교훈, 즉 행동하기 전에 감정적 맥락을 형성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남자가 자신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유혹이 일어나는 환경 또한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숨겨진 실험에서 마키아벨리는 단순한 정복 공식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욕망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유혹이 달콤한 말이나 과장된 몸짓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 구걸하지 않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권력을 잃지 않고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가장 집요한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일깨워주는 남자, 즉 안정감과 신비로움이 뒤섞여 여자로 하여금 생각하고 의심하고 느끼게 만드는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는 남자는 이야기를 제어하고 이야기를 제어하는 남자는 결국 욕망을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유혹은 절박한 행위가 아니라 침묵 균형 그리고 감성 지능에서 힘이 탄생하는 전략적인 예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은 우연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유혹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단서 메모 숨겨진 원칙들을 남겼고 그것들은 모두 같은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인식을 제어하는 남자가 욕망을 제어합니다. 욕망을 제어하는 남자가 연결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제어하는 남자가 결과를 제어합니다. 유혹은 낭만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고 심리학이며 권력입니다. 이제 그 힘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가장 추악하고 어둡고 금기시되는 실험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와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게 감정을 조종하는 방법을 밝혀줍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한복판 음모와 배신당한 왕들, 그리고 결코 기록되어서는 안 될 비밀들이 난무하던 시대의 말입니다. 어떤 남자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칼과 군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권력전쟁 정치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여성 유혹에 대한 비밀스러운 실험, 즉
숨겨진 관찰 결과를 남겼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분석한 심리 세계에는 소수의 남성만이 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유혹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도 낭만적인 교류도 서로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두 영혼 사이의 순수한 춤도 아닙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유혹은 실험실과 같았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침묵, 그리고 모든 감정적 반응이 하나의 변수이자 계산된 실험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공간이었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보는 곳에서, 자신은 구조를, 남들이 환상을 보는 곳에서 자신은 전략을 보았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보통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유혹이 감정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먼저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충동에 휩쓸리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 노예는 결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이끌리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지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략가는 관찰하고 측정하고 계산합니다. 그는 성급한 열정에 굴복하지 않고 돌진하지 않으며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치 연금술사가 미지의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분석하듯 여성의 감정 구조를 해부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매력이 마법이 아니라 인과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력은 적절한 자극에 대한 감정 체계의 반응입니다. 강렬한 시선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적절한 침묵은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부재는 욕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남자는 여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고 믿습니다. 마키아벨리적인 남자는 이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더러운 실험에서 참여자가 되기 전에 침묵하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연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특정 어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유형의 남성에게 가장 매력을 느끼는지, 어떤 몸짓이 그녀의 관심을 끌고 어떤 몸짓이 그녀를 멀어지게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자는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패와 영향력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유혹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감정의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공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모든 말은 마치 악기처럼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말하느냐입니다. 유혹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절제된 존재입니다.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의 강렬함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남자의 힘은 그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자극이 도구가 되는 실험에서 절제는 행동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동안 마키아벨리는 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간절히 바라는 동안 그는 그 간절함이 어떻게 감정적 역학을 바꾸고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약화시키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실험실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유혹은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빨리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관찰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가늠하며 감정적 반응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의 실험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정확성이 아니라 냉정함이었다. 그는 감정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랑이나 욕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이 처음부터 개입하면 실험의 본질을 흐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비로소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 감정을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감정을 허용할지 결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은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남자는 혼란을 야기하고 관찰하고 행동하는 남자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선택받기만을 기다리는 남자는 공허함에 머물 뿐입니다.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남자는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유혹이란 여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느끼기 시작하는 욕망을 스스로 정당화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유도된 욕망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다음 원칙, 즉 불확실성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마키아벨리의 논리에서 유혹은 확신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며 심오한 토대, 즉 불확실성에 기반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확실성은 마치 소리 없는 불꽃처럼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간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하거나 끈질기거나 항상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의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상상력을 일깨우는 자석이며 상상력은 모든 욕망의 근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것을 즉시 제공하는 남성은 쉽고 지루하고 투명하게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감정적 투명성은 유혹자가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입니다. 신비로움이 없으면 긴장감도 없고 마음이 채워 넣을 이야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부재무관심 또는 흥미 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교한 감정 조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드러냈다가 숨기고 드러내고 침묵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계산된 방식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여자는 모든 답을 주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드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다. 그녀가 당신을 해독하려 애쓸 때, 당신의 침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의 존재가 어떤 인상을 남길 때 매력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녀로 하여금 그 인상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할 때 불확실성은 힘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허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의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감정적 충만함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불확실성은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변덕스럽게 사라지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값싼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의 이미지, 즉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남자의 이미지와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가 물러섰을 때 그것은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기록에 따르면 욕망은 강렬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렬함에 대한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사회 실험을 통해 모든 타고난 유혹자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집착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다정하다가 다음 날에는 차분해질 때 남자가 자신에게 끌린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 남자의 관심을 감지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녀가 느끼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바로 불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지혜롭게 키워나간다면 그녀를 남자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또한 언어의 숙달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지나치게 설명하지 않고 정당화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차분하며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불안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사람은 수수께끼가 되고 수수께끼는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나친 불확실성은 무관심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심은 균형에 있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강렬한 시선 뒤에는 지혜로운 침묵이 친절한 행동 뒤에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 이 감정의 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내면의 과정을 촉발하도록 정교하게 짜여진 안무였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더라도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상상하게 하고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게 하고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묻게 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힘이 실립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녀가 해석하는 동안 당신은 영향을 미치며 그녀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존재감은 과장된 행동이나 허황된 약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미묘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불확실성은 마키아벨리의 다음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상호작용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통제하라. 모든 일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 마키아벨리의 비밀스러운 유혹 실험에서 그는 여성을 관찰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움직이는 환경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거의 모든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유혹은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데이트 신청을 수락하거나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른 시점, 즉 인식이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공간 당신이 다가가기도 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에 대한 생각이 형성되는 바로 그 순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군주라면 전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않고서는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가 불가피하다면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싸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기 위해 게임에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를 이미 제거한 상태에서 게임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보다 당신을 선택하도록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그녀의 관심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설계한 상황에서 그녀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도록 하십시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조작이 아니라 인식을 전략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남자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이미 게임이 시작된 후에 관심을 보이거나 자신은 이미 시작된 게임에 그저 또 다른 참가자 중 한 명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약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남자는 이미 다른 자극,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로 형성된 감정체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므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여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상황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도록 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조작을 통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아닌 매력적인 가능성의 대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관심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략적인 부재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유혹은 행동이 아니라 아우라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는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조용히 읽어내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실험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섰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물리적인 존재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착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심리적 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틀 맥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가장 강력한 사상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보는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하는 것에 끌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그에 대해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조종하는 것은 그녀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매력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조종하는 것은 그 매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여자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욕망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여자가 당신을 희소하고 가치 있고 절제되고 까다롭고 감정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면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의 마음은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정당화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치에서 인물이 접근하기 어려워질 때 발생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더욱 강렬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희소성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는 가치를 창출하며 가치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유혹은 접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잘 계산된 거리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남자가 상황의 세 가지 요소, 즉 자신의 리듬 강렬함, 그리고 접근 가능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리듬이란 그녀가 당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도록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그녀의 마음속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강렬함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과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닫았다가 조금 열고 다시 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접근 가능성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당신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마키아벨리가 말한 선택의 환상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해서 당신에게 다가갔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마련해 놓은 감정적 토대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후의 모든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단순한 메시지도 강렬하게 느껴지고 짧은 눈길조차 깊은 울림을 주며 침묵은 계산된 듯합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맥락에 의해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시작 전에 승리한다는 것은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수준의 전략은 자기 통제를 통해서만 효과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조를 잃지만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짜여진 토대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데, 이는 마키아벨리의 실험에서 다음 원칙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상황을 조작하면 여성은 당신의 침묵 멈춤 부재, 그리고 존재를 가치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집착 욕망, 그리고 당신이 다른 모든 남성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생겨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마키아벨리 법칙, 즉 절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제대로 구성된 상황에서 절박함은 당신의 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성의 자기 통제라는 최고 원칙으로 직결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절박함을 드러내는 남자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힘을 포기하는 감정적인 존재가 된다고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유혹은 말이나 몸짓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자신의 내면의 갈망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욕망이 매력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신비로울 수 있는 것을 애원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만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실패한 남자들, 끈질기게 구애하는 남자들,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들,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남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랑받기도 전에 자신의 힘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몸짓 답장을 기다리는 초조함 그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충동 그녀가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기도 전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보이지 않는 가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옷이나 돈으로 드러나는 가난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입니다. 감정적인 가난은 남자를 공허하고 궁핍하게 한 번의 눈길이나 메시지 한 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본질까지 바꾸려 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남자에게는 어떤 여자도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열한 실험의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바로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되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베풀지만 거지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 베풀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차이에서 유혹의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충동을 제어하는 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충동에 굴복하는 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최고의 원칙은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다. 마키아벨리는 절대적인 냉담함이 유혹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냉담함은 남자를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 없는 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은 선택적인 존재감, 즉 관심과 거리감 접근 가능성과 신비로움 사이에 완벽한 균형 여성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느낌이야말로 여성 욕망의 근원이다.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자신을 택하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느낌. 바로 이 지점에서 실험은 더욱 심오해진다. 욕구는 예측 가능하고 자동적이며 어린아이 같다. 반면 자기 통제는 불안하면서도 매력적이고 사람을 사로잡는다. 남자가 답을 간절히 바라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충동에 휩쓸리지 않을 때 여자는 그에게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전략적 부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하기 전에 지형을 분석하는 장군처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적을 분석하지 않고 공격해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고 전략 없이 징역해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는 마키아벨리가 필수적이라고 여긴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여성이 감정적으로 주도권을 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가 관심을 구걸하지 않을 때 여자는 관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말을 쏟아내지 않을 때 여자는 침묵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허기를 드러내지 않자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실험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유혹은 더 이상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녀가 필요가 아닌 지혜에서 비롯된 스스로 만들어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아가는 춤과 같은 행위가 됩니다. 존재감과 거리감 고요함과 열정 사이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다음 마키아벨리적 교훈, 즉 행동하기 전에 감정적 맥락을 형성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남자가 자신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유혹이 일어나는 환경 또한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숨겨진 실험에서 마키아벨리는 단순한 정복 공식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욕망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유혹이 달콤한 말이나 과장된 몸짓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에 구걸하지 않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권력을 잃지 않고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가장 집요한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일깨워주는 남자, 즉 안정감과 신비로움이 뒤섞여 여자로 하여금 생각하고 의심하고 느끼게 만드는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는 남자는 이야기를 제어하고 이야기를 제어하는 남자는 결국 욕망을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유혹은 절박한 행위가 아니라 침묵 균형 그리고 감성 지능에서 힘이 탄생하는 전략적인 예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은 우연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유혹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단서 메모 숨겨진 원칙들을 남겼고 그것들은 모두 같은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인식을 제어하는 남자가 욕망을 제어합니다. 욕망을 제어하는 남자가 연결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제어하는 남자가 결과를 제어합니다. 유혹은 낭만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고 심리학이며 권력입니다. 이제 그 힘은 당신의 것입니다.